개그맨 박소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가 온갖 루머와 악성, 댓글로 인해 약 검사까지 받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 언니에는 처음 밝히는 박소홍 김다혜의 첫 만남부터 시험관 출산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고, 이 영상에서 박소홍 김다혜 부부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과 개인적인 고통의 시간들을 매우 솔직하고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김다혜 씨는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루머들로 인해 겪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생생하게 언급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대중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무분별한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2019년 한자선 행사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박소홍 씨는 김다혜 씨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으나 김다혜 씨는 자신에게 너무 관심이 없었다며 서운함을 솔직하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다혜 씨는 웃으며 TV를 많이 안 봤고, 박소홍 씨가 물론 너무 유명한 분이시지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또래에서의 관심 있는 연예인은 솔직히 아니었다라고 덤덤하게 고백해 듣는 이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답변은 오히려 박소홍 씨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소홍 씨의 진심이 담긴 오랜 구애와 한결같은 마음 덕분에 두 사람은 마침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한창 사랑을 키워나가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박소홍 씨가 친형과의 법적 분쟁을 비롯한 가정사 문제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다혜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일단 박소홍 씨를 살려야겠다는 강한 생각에 어떻게든 그를 지켜야겠다 마음먹었는데, 박소홍 씨의 가정사가 공론화되면서 제가 그의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악성 루머와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당시에 절박했던 심정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소홍 씨는 사랑하는 아내 김다혜 씨가 겪었던 말도 안 되는 루머들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김다혜가 약을 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업가에게 최고급 외제차를 받고 심지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루머가 퍼졌다. 하지만 김다혜는 미국 비자조차 없으며 평생 미국 땅에 발 한 번 들여본 적이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비통한 사실은 두 사람이 길거리를 함께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약이라고 대놓고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 모독적인 상황은 김다혜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김다혜 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모두 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김다혜 씨는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당시 저희 변호사님이 우리가 물적 증거를 다 준비하기 전에도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조금은 안도했는데, 변호사님이 약을 하면 사람이 극도로 말라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는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단 음식만 계속 먹어서 살이 많이 쪘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중독자가 이런 체형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며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유머와 함께 고통을 이겨냈던 순간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유머 속에는 당시 그녀가 겪었던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스폰을 받는 여성들을 꽤 많이 봤는데 김다혜 씨는 절대 아니다. 스폰을 받는 여성들은 보통 모델처럼 화려한 외모를 가꾸는데 김다혜 씨는 그런 유형과는 거리가 멀어 명백히 거짓임을 확신한다라며 김다혜 씨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다혜 씨는 변호사의 확신과 변호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루머 자체가 퍼졌다는 사실에 마음에 남는 씁쓸함과 상처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김다혜 씨는 약 스폰서 루머 외에도 무려 13개에 달하는 허위 사실과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과거를 돌아보며
그 당시 그녀가 겪었던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박소홍 씨는 그런 사랑하는 아내 김다혜 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나는 정말 너무나 미안했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고 싶으니까 내 옆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너를 붙잡게 되더라고. 그래서 결혼도 내가 먼저 하자고 했어 라며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다시 한번 사업가에게 돈을 받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김다혜는 비자가 없어. 미국 땅을 한 번도 못 밟아봤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근거 없는 루머의 허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뒤에서 사람들이 약 그랬다. 결국 내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소변 검사, 모발 검사를 모두 다 해서 제출했다라며 당시의 끔찍하고 힘든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박소홍 씨는 당시 김다혜 씨가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김다혜가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에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 원형 탈모가 무려 3개, 4개나 생겼었다라며 아내에 대한 깊은 미안한 마음과 안쓰러움을 전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김다혜 씨의 부모님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박소홍 씨는 또 김다혜 부모님들이 아버님은 딸의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하여 큰 눈 수술을 받으셨고 어머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살고 싶어서 이 사람 김다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 간절히 붙잡고 싶더라라고 말하며 죄책감과 동시에 김다혜 씨에 대한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김다혜 씨는 박소홍 씨를 절대 놓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 심지어 법무법인에 직접 취직까지 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다혜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박소홍 씨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싸울 때 제가 직접 의기투합하여 법무법인에서도 제안을 주셔서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같이 상담하고 도와드렸다고 밝혀 박소홍 씨에 대한 그녀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편 김다혜 씨는 고 유튜버 김용호 씨와의 오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에 앞서 김다혜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은 폭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지만 그로 인해 누명과 억울함을 풀기 위한 피해자들의 기나긴 법적 과정에는 그만큼의 관심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다혜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피고인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피해자들의 재판에서도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검찰 공소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듯 피고인은 무려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해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는 이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말하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고통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박소홍 김다혜 부부는 그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버텨냈고 마침내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수많은 네티즌들은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죠? 김다혜 씨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스러워요. 와 같은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혜 씨가 임신 중 무려 25kg 이상 체중이 증가했다고 밝혔을 때도 박소홍 씨는 아직 막달은 아닌데 엄마가 거대 산모네 라며 애정 어린 눈빛과 함께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냈고 이에 네티즌들은 부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더욱 큰 격려와 따뜻한 마음을 보냈습니다. 또한 박소홍 씨가 자신의 SNS에 아내 김다혜 씨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임신 중
아름다운 만삭 사진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영상 안에 변천사를 게시하며 지금이 제일 귀엽다옹 이라는 재치 있는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이처럼 박수홍 김다혜 부부는 억울한 가짜 뉴스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깊은 신뢰를 잃지 않고 굳건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하며 오랜 기다림과 간절한 바람 끝에 마침내 찾아온 정말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라며 감격스러운 심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록 김다혜 씨가 임신으로 인해 체중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는 언제나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수홍 씨가 사랑스러운 딸 제이 양의 최신 소식을 전하며 보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자동차 덕후 제이 드디어 차 뽑았다옹 이라는 멘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제이 양은 깜찍한 자동차 모양의 유모차에 편안하게 앉아 다채로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재킷을 걸치고 머리에는 앙증맞은 리본핀을 꽂은 사랑스러운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특히 넓은 놀이터에서 박수홍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절로 미소 짓게 만듭니다. 제이 양의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온라인상의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홍님과 제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제이랑 차가 찰떡같이 너무 잘 어울려요. 온 가족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등의 따뜻한 댓글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박수홍 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제이는 올해만 벌써 놀랍게도 광고를 15개나 찍었다. 이제는 어엿한 자기 수입이 있는 꼬마 사업가라고 밝혀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수홍 씨와 그의 아내 김다혜 부부에게는 잊지 못할 겹경사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1살 된 사랑스러운 딸 제이가 드디어 생애 첫 걸음마를 뗀 감격적인 순간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데 이어 오랜 친분을 이어온 지인으로부터 귀한 금반지 선물까지 받으며 기쁨과 감동이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지난 27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공개된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 언니 촬영 현장에서 박수홍 씨의 아늑한 거실은 따뜻한 감동과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지혜 씨가 제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던 중 제이가 갑자기 중심을 잡더니 엉거주춤 첫 걸음마를 시도한 것입니다. 작은 발을 떼며 아장아장 걸어나가는 제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박수홍 씨는 진짜 걷는다고? 정말 신기하네 라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고 이지혜 씨 역시 제이야 아빠한테 한번 가보자 라며 놀라움과 동시에 진심 어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이는 아빠를 향해 넘어질 듯 연이어 작은 발을 내디디며 벅찬 감동을 고스란히 선사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훈훈한 장면에서는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과거 제이의 소중한 돌잔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이지혜 문제완 부부는 늦었지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금 한돈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귀한 선물에 박수홍 부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박수홍 씨와 김다혜 씨는 결혼 이후 힘든 루머와 악성 댓글, 길고 긴 법적 공방 등 수많은 어려움을 묵묵히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겹경사는 그들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제이의 첫 걸음마 장면을 시청한 많은 네티즌들은 눈물 나는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진짜 가족 같아서 보기 너무 좋고 훈훈합니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에 감탄하며 우리 제이 조금만 더 있으면 곧 뛰어다니겠네 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소소하고 인간적인 일상 모습조차도 많은 대중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 양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박수홍 씨 부부의 행복하고 밝은 앞날을 기대하며 수많은 팬들이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이의 첫 걸음마는 단순한 아기의 성장을 넘어
박수홍 씨 가족에게는 희망과 행복을 가득 안겨주는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굳건히 겪어온 박수홍 씨 부부에게 제2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앞으로 더욱 밝고 행복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함께 더욱 행복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박수홍과 친형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 부부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들은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특히 박수홍 씨의 오랜 고통과 희생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금전 문제, 그리고 연예계의 그림자 같은 측면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그맨 박수홍 씨가 지난 30년간 친형으로부터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친형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국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 씨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방송을 통해 직접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검찰은 박수홍 씨 친형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는 횡령 금액이 워낙 커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속 수사가 진행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었고 이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는 박수홍 씨 측의 예상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친형 박진홍 씨의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한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박수홍 씨 본인이 주장했던 개인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확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약 20억 원 구체적으로 기업일에서 7억 2,900여만 원, 기업이에서 13억 6,200여만 원의 횡령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실질적인 회사 세무를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형수에게도 마땅히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1심 결과에 검찰과 박 씨 부부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횡령 금액과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고 박수홍 씨 측은 물론 대다수의 대중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박 씨 부부는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소 과정에서 박 씨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 변화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으며 박수홍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언론 역시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으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그의 범행을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박 씨에게 전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특히 연예인인 박수홍 씨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검찰은 형수 이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이 씨 또한 남편인 피고인 박 씨와 함께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다며 이는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수 이 씨의 이러한 주장은 법정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까지 하여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이 씨가 횡령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범죄 이력이 없고 피고인 박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 씨의 주범이 아님을 참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씨의 역할을 박 씨보다는 부차적으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박 씨와 이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 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박수홍 씨 측과 대다수의 대중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변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횡령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이며 감정적인 호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고인들이 이미 충분한 사회적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특히 가족들을 위해 해왔던 일들로 인해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토로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그는 현재 아버님은 큰 수술을 받으셔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어머니도 오래 지병과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며 부모님의 건강 문제를 언급했고 부모님께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또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가족을 방패 삼아 선처를 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희 가정은 지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뉴스를 보는 것도 기사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옆에 있던 박 씨 역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씨는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며 무엇보다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눈물과 호소는 과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박수홍 씨 측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피땀 흘려 일궈갔군.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박수홍 씨가 겪은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박수홍 씨가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이로 인한 삶의 파괴에 대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대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피고인들의 진정성 없는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의 심판을 통해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천만 원 후에 62억 원으로 언급되기도 함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와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항소심에서는 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된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박수홍 씨가 겪은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의 판결은 박수홍 씨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동시에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 판결이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박수홍 씨의 친형과 형수의 행태에 분노하며 박수홍 씨를 강력하게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30년 세월을 동생 등골 빼먹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며 격분했고 박수홍 씨가 하루빨리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는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에게 배신당한 후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결혼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그에게 깊은 연민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수홍 씨의 조카가 명품에 둘러싸여 호캉스를 즐기는 사진을 공개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모습이 역겹다. 저게 바로 횡령의 결과물 아니냐는 등의 댓글이 달리며 조카의 SNS 활동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형 부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횡령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미쳤다는 대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박수홍 씨의 어머니가 과거 방송에서 자식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네티즌들은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아들의 행복보다는 돈이 먼저였던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박수홍 씨 가족 내부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며 대중의 실망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가족의 이익을 위해 자식의 개인적인 삶까지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수홍 씨는 친형을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박수홍 씨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기회비용까지 모두 보상받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박수홍 씨의 아내는 남편이 건물주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히며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박수홍 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검찰의 구형 소식이 전해진 후 박수홍 씨 측 변호사는 수십억을 횡령하고 5, 6년의 형량이 나온다면 범죄 예방의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히며 검찰의 구형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자신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그가 겪었던 인간적인 모멸감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